사실 대기업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프로세스가 될 거예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겠죠? 근데 스타트업에서는 가능해요. 마케팅을 꿈꾸시는 분들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런 능력들을 가졌을 때는 세상 어디에 가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 확신에 차가지고 조사 다 한 다음에 그 마지막 그 한순간에 되게 떨릴 것 같긴 해요. 맞아요. 했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맞아요. 항상 하실 네. 때마다 그런 과정을 겪으시죠. 맞아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 회사, 지금 네. 다니고 계신 회사 이전의 이력이 좀 특이하시잖아요. 네. 이제 저는 이제 복지부 산하에 있는 보건산업진흥원이라는 이제 기관에서 국제협력팀에 있는 연구원으로 일을 했었고요. 그때는 이제 에이펙 이제 업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에이펙 회의 같은 거 이제 테크놀로지 관련한 이제 회의를 이제 한국에서 주기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거를 함께 주관하는 업무를 좀 했었습니다. 멋있어 보여서. 아, 감사합니다. 전 사실 해외여행도 안 가봤거든요. 해외여행 가보는 게 꿈이에요. 스타트업 마케터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장점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해보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해보는 경험이다. 네네네. 간접적으로 사실 사업이라는 거를 경험을 해볼 수가 있고 뭐 초창기부터 같이 있었다 보니까 정말 이 회사가 커지는 거 그리고 막 힘들어졌을 때 그리고 뭐 사람들을 뭐 원년 멤버들을 떠나보낼 때 그런 힘든 과정들 그리고 너무너무 기쁜 과정들을 사실 대표들하고 나란히 같이 함께 경험을 했었고요. 그런 경험들은 정말 돈 주고도 못 살 경험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영역들도 너무 많아요. 제가 처음에 여기 입사를 했을 때 1인 마케터로 들어와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 때도 있어요. 그게 바로 단점이겠죠. 정말 프로 잡일러가 돼가지고 일을 하는 게 단점이라면은 그만큼 내가 욕심을 내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체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게 체계가 돼요. 단점은 체계가 없는 건데 네. 장점은 내가 내 입맛대로 체계를 할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체계를 정말 잘 쌓아가는 맛이 있어요. 내 팀을 내가 꾸리고 내 팀에서의 프로세스를 내가 만들어내고 그렇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결과로 이어질 때 정말 큰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요즘에 제가 저희 팀원들한테 하는 게 우리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가장 우선시한다고 해요. 우리는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직면을 할 거고 우리는 그 문제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풀어내야 되는 업무를 가진 게 마케터들이라고. 그런 능력들을 가졌을 때는 세상 어디에 가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뭐 신발을 닦아도 정말 광이 나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거고요. 그냥 집안에 등이 나가도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기보다는 그러면은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떤 거를 사서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겠다라는 사실 문제 해결 능력이 상승을 하거든요. 그거는 정말 어떤 업무를 할 때에도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네. 대표랑 처음부터 같이 했다라고 네. 하는 건 원년 멤버. 네. 초기 멤버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되게 흥망성쇠를 같이 많이 했어요. 막 회사가 좋을 때, 슬플 때, 뭐 그렇게도 많이 했고 지금 회사가 커진 시점에서도 사실 대표님들이랑 뭐 편하게 서주름 없이 얘기하고 같이 히스토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멤버죠. 그만큼 기회도 많이 얻었고. 네. 신뢰하고 있다는 말로 들려요. 저는. 네, 그 신뢰가 없으면 사실 이렇게 오기가 어렵죠. 네, 저도 대표님을 신뢰해야 되고 서로. 네, 대표님도 저를 신뢰해야지만 지금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이다 단점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제 하나하나 쌓아가는 게 장점이라고 네.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만드는 게 엄청난 인사이트? 그쪽에선 인사이트라고 그러죠? 네.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보통 입사를 하게 되면은 그 회사의 룰에 따르게 되고 그 룰에 지치고 네.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맞아요. 부조리하다 싶은 것도 있고.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입맛에 맞게 하나하나 쌓아가고 없애고 부시고 수정해가면서 하신다는 게 되게 큰 인사이트인 것 같아서 이거를 단점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저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뭐 예를
예를 들면은 뭐 마케팅을 꿈꾸시는 분들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마케팅 모임 가면은 OKR 뭐 이런 것들이 새로운 방법론들이에요. 뭐 OKR 뭐 아니면 KPT 회고론 이런 거 너무 적용해보고 싶고 뭐 최신 툴 뭐 아니면은 이제 업무용 솔루션 이런 거를 써보고 싶은 친구들이 예, 굉장히 많아요. 그런 방법론들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이제 경력으로 많이 우대가 되고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오픈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저만의 인사이트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 저만의 인사이트라는 거는 다른 회사에서 제가 경험을 하고 가지고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세미나라든지 그런 모임에 많이 나가서 다른 분들의 인사이트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우리 회사에 가장 적합하게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랬을 때 뭐 대표님들부터 저희 이제 회사 분들을 설득을 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도입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이점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게 사실 대기업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프로세스가 될 거예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겠죠? 근데 스타트업에서는 가능해요. 그만큼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상대가 아직 100% 이해 못한 거를 이제 내가 진행하겠다고 한 거니까 그만큼 책임감이. 네, 이게 뭐 이러이러한 경우,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리 회사에 가장 적합하고 우리 회사가 뭔가 프로블럼 솔빙을 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를 사실 설득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은 정말 많은 리서치와 공부와 뭐 다른 레퍼런스를 많이 가져와야 되죠. 그렇지만 그거를 해도 가능성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재미있는 과정이고요. 생각해보면은 저는 장르가 다르니까 부담될 것 같긴 해요. 나는 내 확신에 차가지고 조사 다 한 다음에 이거 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 했어요. 다 오케이 사인 받고 다 해가지고 실행만 하면 되는데 그 마지막 그 한순간에 되게 떨릴 것 같긴 해요. 이거 맞아요. 했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맞아요. 항상 하실 때마다 그런 과정 겪으시니까. 맞아요. 사실 저희 팀 안에서는 제가 그냥 다 매니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OKR 같은 그런 방법론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팀에 먼저 도입을 해가지고 한 1년 정도를 끌어왔어요. 1년 정도를 우리 팀에 이제 그 방법론을 적용을 하면서 사례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들을 정말 주기적으로 회사에다 공유를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이점이 있더라. 이렇게 우리는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공유를 드렸고 1년이 지나서 회사 전사에 적용이 됐어요. 네. 아 괜찮다 싶었던 거죠? 그 방법론을 회사 전반에다 다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사실 설득하는 재미가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기회가 많다 보니까 팀 안에는 제가 이제 빠르게 적용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작은 레퍼런스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기반으로 전체 회사를 설득을 하고. 회사에 처음 들어가셨을 때는 평사원으로 네. 들어가셨다가 지금은 이제 마케팅 팀장이신 거죠? 네. 가장 일반 직원도 경험해 보시고 팀장도 이제 하고 계신데 일반 직원과 마케팅 팀장으로서의 그 눈높이라든가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다를지. 팀장 같은 경우는 그 팀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정해주고 그 방향에 맞춰서 팀원들이 잘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목표를 향해 가다 보면은 정말 예상치 않은 일들이 터질 수도 있고요. 부수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수적인 일들을 대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쳐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팀원들이 정말 목표 달성에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 방향이 계속 맞는지 점검을 하고 큰 방향성을 계속 점검해주고 봐주고 하는 역할이 팀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빅픽처를 보면서. 맞아요. 네. 많이 어렵고 많이 부족한데 이제 그만큼 뒤에서 모르게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네, 몰래 새벽에 아침에 공부하면서 가서 이제 팀원들한테 일을 시키려면은 제가 더 많이 공부를 하고 같이 도와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있을 것 같아요. 나 너희들한테 좀 서운해. 나 이 부분은 좀 서운해.